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윤성민 작가 함께 했고요. 2부에서는 더 젊은 윤성민 작가보다 더 젊은 작가시네요. 우리 고태현 작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본인 소개 잠깐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학부 서양화 전공을 하고 현재는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고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얼굴이 진짜 청년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현재 지금 올해 26살입니다. 26살. 네. 그러면 99년생이신 거예요? 네, 99년생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는 아니시구나. 어때요? 일단은 우리 고태현 작가님의 작품 가지고 나오신 작품이 어떤 건지 작품 좀 세계 좀. 먼저 작품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작품들의 방향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실존의 형태와 사회의 형태가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그런 기존 재현 방식을 조금 버리면서 그 존재에 대한 재현이 아닌 본질에 대한 팩트로 보자는 식으로 그 절대주의적 관념들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왔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존재라는 실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 청년, 젊은 작가인데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소위 하는 말로 꼰대들의 생각은 아직 네가 그런 걸 알 나이가 아니잖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그 좀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작품할 때는 이런저런 속마음을 작품으로 표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드는 생각들이 제가 원래 망상도 좋아하기도 하고 좀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낙관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철학에 관심을 두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태현 작가님이 가지고 나온 작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설명을 듣다 보니 느낌이 확 들어요. 일단 가지고 나오신 작품이 작품명이 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유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가 떠다닌다는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계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재현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을 감게 됐어요. 한 5분쯤 지났을까 그 완전한 어둠이 조금 걷히면서 뭔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듯 이게 제가 장시간 조명에 노출돼 있던 빛 때문에 남은 잔상들인지 아니면 제 안에 의식적으로 남아있던 형상들인지 그게 공존되면서 어떤 형태의 존재들이 유영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이 작품명이 유형일 뿐이지 지금 여기에 어떤 것들이 제가 네. 제3자인 제가 여기서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궁금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제 의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환영이라는 말과 좀 동일선상에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감각에 좀 착오를 일으킨 듯한 형상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같고 아까 뭐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그 네. 잔상의 느낌 이야기를 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잔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딱히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것들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거. 작가님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집합체들인데 이제야 좀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작품에서는 검정색, 그 형광색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색은 단순해요. 네. 이 두 가지만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 검정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형광색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검정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이게 너무 비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검정색은 저 모든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을 모두 흡수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형광색은 좀 대비되는 색깔로 어떠한 특수한 빛이 있어야만 발광을 하는 색인데 그게 저한테는 그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흡수를 하고 한쪽은 반대로 발광을 하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 이 말씀인 네. 거죠? 좀 더 화면에서 볼 때 효과적으로 대비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5개 작품이 네, 이게 연결됐다고요? 사실 뭔가 유영한 듯한 느낌이 들려면은 그래도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작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을 했었는데 그중 하나만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5개가 작가님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5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5개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가지고 나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5개 연결 선상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원래 가운데 거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가운데. 그 순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작품도 이게 딱 맞는 적이 아니라는 거죠. 딱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면 볼수록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는 색깔만 이야기했는데 네. 반짝이는 게 근데 형광 아니고도 어떤 걸 쓰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검정색들은 반사가 안 되는데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반사가 되거든요. 제가 그 마띠에르처럼 이게 좀 저는 물감층을 두껍게 발라서 좀 질감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인더도 사용하고 바니쉬도 사용하고 에폭시도 사용하고 이렇게 좀 질감 형식을 좀 잘 어우러지게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폭시 뭐 이런 건 그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공사장에서 쓰는 재료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작품 하려고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런 여러저런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재료들인데 이거를 작품에 한번 써보면 괜찮겠다. 사실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붓이나 이런 재료들을 쓰기보다는 좀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만난 재료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작품들은 제 경험을 토대로 다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삶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작가인데 추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이 작품을 이런 작품들을 나오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딘가에서 본인도 우리 작가님도 이런 비슷한 것들 어딘가에서 접했으니까 이게 지금 표현하게 되고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료 자체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이 작가님의 대표작을 봤고요. 좀 자리를 옮겨가지고 저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기겠습니다. 일단은 작품 제목이 모자. 네. 이게 두 개가 다 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처음 작품에서 봤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검정하고 형광을 사용하셨네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모자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모자라는 형상을 좀 떠올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모자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게 두 개의 작품을 모자라고 한 이유는 제가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네, 코끼리를 삼킨 보아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어린 왕자가 그렇게 그 작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직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수많은 양을 그렸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상자 안에 담긴 양을 그렸을 때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 작품도 보시면은 모자라고 하지만 이 작품 안에서 어떤 관객들이 봤을 때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그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느낌이 와요. 모자라는 게 이 안에 뭔가가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이 부분은 그 뱀 안에 코끼리처럼 이 모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관객들이 생각하기 좀 자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는 이제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네, 알아서 느끼는 거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기 뭐가 들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느낌으로는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 머리 해서 눈, 코, 입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는 손가락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걸로 이렇게 여기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사장에서 발견한 그 재료들로 좀 효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네. 공사장에서 이렇게 뭐 타일이나 이런 거 붙이기 전에 이렇게 네, 그 타일 같은 거 시멘트를 바를 때 쓰는 재료들인데 긁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어때요? 그러면 그런 재료들 아까 이제 재료도 그렇고 이건 이제 도구를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낸 도구인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도구들을 찾아낸 것들이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공사장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벽화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아. 그 벽화할 때 쓰는 롤러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에폭시라든지 방수 코팅제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그 화방 같은 데서 사면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좀 대체재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어떤 재료를 쓰던 간에 그 그림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미술 재료로 하면 네,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고, 공사 현장에서 쓰는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저기로 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데.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 개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작가들이 작품 활동할 때 재료에 대한 부담감, 왜냐면 그 비용이 꽤 드니까. 네. 그래도 막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재료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자리를 좀 옮겨서 이쪽에 있는 작품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는 뭐 아직 생기지 않은 뭐 이런 작품들인데, 이게 아직 생기지 않은 것? 네, 이게 아직 생기지 않은 풍경. 제가 아직 생기지 않은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도 다 관객들도 느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살아야 될까? 라기보다는 뭐 이 어느 날도 제가 물감을 덧바르고 있는데 물감층을 두껍게 계속 바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행위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꼬리를 물고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우주론적 관점까지 가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주는 굉장히 크고 지금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부질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돼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개념적 사유가 발달하지 않아서 지혜 도식이 그렇게 많이 작용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게 손가락을 세 개만 그린다든지 목이 없다든지 그게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고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나 슬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벌거벗은 눈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하게 돼서 이 아직 생기지 않은 시리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본인은 우리 작가님은 고 작가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뭔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냥 이런 틀 안에 뭔가 갇혀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인간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트루먼 쇼를 찍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감정을 생각하면서 되게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화가 난다도 아닌데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뭐 이 우주론적 관점의 설명은 들었고, 이제 쭉 작품들을 보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이 작품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네, 이 작품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인데
생긴다고 하면 꽃이 될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마을에 그 도로, 그러니까 그 비포장도로, 저희 어렸을 때 그걸 신장로라고 했는데 신장로 주변에 그 가로수들 같아요. 길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가로수들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 상식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라는 게 상식이었고 요즘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하면은 되게 멍청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상식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 모호하고 이 추상적이고 구상적인 것을 내가 발견을 하더라고. 이게 또 정의가 내려지겠구나. 결국에는 모순적인 딜레마가 되고 계속 반복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저는 한 5가지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 5가지? 네. 제 기준으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심, 이해, 가설, 소외, 공존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봤는데 저는 어쩌면 그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뭔가 그걸 이해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고 소외됐다가 결국에는 공존을 해야 되는 운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의 단계 중에 마지막은 공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태현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띄워진 화면 보시고 거기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그 연락망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작가님께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와서 이쪽에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던 작품들,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생기지 않은 이라는 작품들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번 화면을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작품 화면을.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있는 게 아직 생기지 않은 봄. 그래도 여기는 풍경이 있었고 봄이 있었으면 조금 있으면 봄이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죠? 제가 사계절 중에 좀 봄을 좋아하는데 그 봄에 대한 저의 색깔과 어떤 감정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좀 여러 색들이 생각이 드는데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뜻하고 이제 포근한 색을 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형광 말고 투명한 건 뭐예요? 중간중간에 지금 저것도 흰색처럼 보이는. 저것도 에폭시인데 거기에 경화제를 섞고 그 화이트 펄이라고 그 좀 반짝이는 오로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펄을 섞어가지고 작업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다음 작품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님이 쭉 저희한테 지금 설명했던 작품에 이거는 조명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형광색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매력적인 색인 이유가 또 블랙라이트라는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을 켜게 되면은 자체 발광을 하게 되는데 그 색이 또 매력적으로 다르게 다가와서 전시 DP 공간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블랙라이트 이용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작품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저희가 보통 조명에서는 저런 효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태현 작가님은 빛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꽤 많은 거예요. 어때요? 결국 빛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고 어떤 존재도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작품들을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고태현 작가의 작품들이 좀 사이즈가 커요. 왜 이렇게 큰 것들을 하세요? 제가 작품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생각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다 보니까 작품을 소작으로도 해봤는데 제 작품은 이제 100호, 200호나 이런 큰 작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오는 웅장함이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 작품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지고 나왔던 이 작품 같은 경우 지금 몇 호예요? 50호입니다. 50호. 그럼 이게 5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를 하면 꽤 커지네. 이거보다 더 큰 작품도 있어요. 네, 제일 큰 작품이 그 120P를 4개로 연결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200호도 하나 있고요. 아까 이전에 임성민 작가한테도 물어본 건데, 그러면 우리 고 작가님은 그 작품의 허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실 저는 그 호당 가격을 매기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작품의 크기보다는 전달하는 의미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제 가치를 제가 매겨야 되는 건데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담은 작품이고 애증이 있는 작품들은 팔기 싫은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매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네. 그러면 우리 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고마운 마음에 거저도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작품을 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고태현 작가님 그 프로필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혹시라도 저희 방금 소개했던 작품 중에 관심 있는 작품이 있다면 우리 고 작가님은 호당 가격을 안 하신다고 하니 직접 상담을 하시고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프로그램 한번 청년 작가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네, 저희 라이브로 이렇게 작품들을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 좀 처음에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봐주시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시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아직 그 전시를 와서 작품을 바라봐 주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출도 시키면서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의도한 걸 우리 작가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감사하네요. 네, 저희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2명의 작가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2주 뒤에, 그러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2명의 작가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